자, 여기 우리 교재 25페이지 권리의 소멸 아까 거기까지 했죠. 권리의 소멸은 뭐가 있어요? 자,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자, 여기 25페이지 옆에다가 어때? 요걸 하나 미리 암기를 하고 가자고요. 일단 써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써서 자, 요거는 열실이죠. 호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월수. 자, 우리 시험 장면에 관한데 물건의 소멸과 관련된 요 6개를 암기를 못해요. 암기를 못해요. 자, 물건의 소멸 그러면 봐봐요. 물건,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2종류가 있었죠. 그러면 민법상 물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8종류가 있었죠. 크게는 2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돼.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유치가. 그럼 유치가는 소멸사유,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이거는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건의 소멸 그래서 요 6개가 잘 정립이 안 돼. 그러면 읽어봐요. 멸, 호, 소, 공, 홈, 월 이렇게 해서. 자, 멸실은 뭐예요? 멸실은 뭐 우리가 알죠. 자, 그러면 갑이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전부 소멸했다. 멸실이죠. 그러면 제가 이걸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포기야. 소멸시효. 그러면 이 멸실과 관련돼서는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봐봐요. 법률 요건은 몇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죠. 그러면 요거는 써요. 법률 규정이야. 요거는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의 소멸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아, 이게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멸실은 이제 알겠어. 호기도 알겠어. 소멸시효도 이제 뭐예요? 알겠어. 공용징수는 수용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혼동. 혼동이 헷갈려. 혼동. 그러면 자, 혼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혼동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혼동이야. 자, 그러면 한번, 자, 그러면 유리씨 한번 봐봐요. 갑이 허락돼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제 전세권자가 돼. 근데 이 전세입자가 요 갑집을 사버렸어. 그러면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2개의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세권, 자기가 샀으니까. 그러면 전세권은 존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읽어봐요. 이걸 뭐라고 그래? 혼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률 용어로 혼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2개의 법적 지위를 존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사라진다. 뭐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 혼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혼동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요. 요 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그러면 사례를 자기가 기억을 해요. 갑이 허락돼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요 세입자가 갑집을 사버렸다.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 2개의 권리가 존재하죠. 그러면 요거 봐봐요. 전세권은 그러면 소유권은 뭐가 있어요? 처분이죠. 전세권은 사용 수익이죠. 자, 요게 뭐예요? 요가. 수학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죠. 우리 교집합도 합집합도 헷갈려요, 사실 따지면. 그러면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합집합, 그렇죠? 합집합.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하면 사형수익 처분, 사형수익 어디가 커? 여기가 커죠. 그래서 이때 전제권은 사라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형수익 처분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전제권이 사라진다. 뭐예요? 혼동이야. 근데 저도 과거에 이제 수학 선생을 했었어요. 그러면 수학은 어때요? 수학하고 뭐예요? 수학하고 법전은 똑같아. 수학 정석이죠. 뭐 유리씨 정석이에요? 디딤돌 세대? 정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석이 우리나라에서 출판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번 게 뭐예요? 정석. 또 하나 영어에서는 성문 종합 영어, 성문 기본 영어 요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정석기는 먹거나 뭐요 요거고 아마 정석이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보고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원리, 그렇죠. 자, 개념원리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개념원리. 그러면 수학은 그러면 정석 개념원리가 똑같아. 구조는. 자, 개념을 잡아주는데 뭐예요? 문제가 하나 딱 갖다 놨죠. 그럼 유제 문제를 갖다 놨거든. 이게 정석 포인트야. 그래서 수학도 개념이야. 개념. 원리가 있다는. 그래서 개념 원리. 그래서 아마 전석기는 개념 원리를 많이 봤을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뭐예요? 유리씨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념 원리와 뭐예요? 그 다음에 정석 두 가지를 우리가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망했어. 뭐라고 써놨어요? 해법. 들어보셨어요? 네, 해법. 들어보셨죠? 해법은 망했어. 해법은.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 봐봐요. 이장돌. 들어보셨어요? 네이버에 한번 쳐봐요. 이장돌. 우리 담임 선생이었어요. 자, 뉴에이스 뭐예요? 뉴에이스 출판사 사장일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우리 독해집을 만들었는데, 거기 뭐예요? 해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수능의 학력고사에 뭐예요? 10문제가 적중을 했어. 그래 떴어요.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우리 영어 담임 선생이었어요. 담임 선생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교집합 한번 봐봐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죠. 점유권은 점유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통분모 있어, 없어? 공통분모가 없죠. 그러면 공집합이라네. 그러면 점유권은 그러면 결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 결론적으로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소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현재 상태에서 모두 하고 있어요. 점유권도 있죠.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유는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죠. 요거는 뭐예요? 점유 권능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교집합이 공집합이거든.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혼동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돼요. 지문 자체로서. 아마 물건의 소멸과 공통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혼동이야. 그럼 아까 생각해요. 갑이 어른한테 전세권을 설정했다. 세입자가 집을 사버렸다.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은 세입자한테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뭐가 사라진다? 전세권이 사라져. 그걸 뭐라고 그래? 혼동이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물건의 소멸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6개를 딱, 뭐예요? 형식을 갖춰 놓으라고. 형식을 갖춰. 그래서 읽어봐요. 잘 안 외워지니까.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볼. 이렇게 해서 딱 틀을 잡아 놓으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권리의 소멸은 그러면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권리의 소멸은 그러면 물건과 채권.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의 소멸. 그게 바로 권리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가 뭐가 있어요? 멸포, 소공, 혼몰.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번. 법률 요건이네.
법률 요건은 아까 거기 26번 법률 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25페이지 하단에 26번 법률 요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머릿속에 구절을 넣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럼 법률 효과, 그럼 법률 요건 그러면 가로 읽고 써요. 원인. 법률 효과는 결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요거 끝자떠서 뭐 읽어봐요. 인과관계가. 그런데,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했죠. 국어 시간에는.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인은 법률 요건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법률 효과가 돼. 근데 법률 요건은 그러면 다시 한번 써봐요. 두 종류가 있죠.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아까 그렇지.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 그렇죠. 알파.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자, 그러면 요거를 외웠으면 써먹어야죠. 어때요? X에 의해 X. 어사표시는 법률행위다. 어때? X. 그렇죠. 법률행위하고 어사표시는 네 꼴이 아니잖아. 뭐가 있죠? 알파가 있잖아. 알파가 대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써요. 목적. 그렇죠. 지난주에 했네. 그렇죠.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봐봐요. 그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이해를 해보죠. A가 B한테 청약을 했죠. 알았다 청약을 했죠. 그러면 이걸 뭐라 해요? 청약 청약을 무슨 표시다? 어사 표시야. 두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당사자. 그죠? 그러면 A가 B한테 뭐 하기로 했어요? 매매하기로 했죠. 매매. 그래서 읽어봐요. 목적. 그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 공통 성립 요건은 뭐예요? 어사표시, 목적, 당사자. 그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이것도 잘 안 외워지니까 법률행위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끼리 이제 뭐예요?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뭐예요? 읽어봐요. 당목의. 아. 근데 당목의 그랬더니 당모가지 이렇게 들렸나 봐. 그래서 우리 뭐 형님들이 당모가지 그런다. 당모가지. 그렇죠. 장이 뭐예요?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그렇죠.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그럼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다. 결론 X예요. 그렇잖아요. 법률행위는 이건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어때? X죠. 그러면 법률행위란 어사표시 플러스 뭐야? 알파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법률행위란 뭐가 반드시 필요해? 어사표시를 반드시 요건으로 하는,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뭐예요?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법률 규정은 뭐예요? 어사표시 이해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상속은 봐봐요. 상속은 당사자 있어 없어? 없어요. 어사표시가 없죠. 그러면 상속은 뭐예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규정을 간단하게 건지면 뭘까요? 읽어봐요. 법정. 그렇죠. 법정이 되는 거야. 법정. 자, 그래서 그러면 법률 요건과 관련돼서 이걸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권리 변동이란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 키워드죠. 법률 관계의 변동의 원인,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원인이고, 즉 일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것. 예컨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매도인이 대금 지급 정권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매매 계약 절차가요.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냐면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OX. 자,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X가 되죠. 계약은 법률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요건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맨 위에 법률 효과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 밑줄 다 깔아요.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법률 규정 주잖아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이 있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법률 효과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뭐가 있다? 법률 규정.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난주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건이 뭐예요? 불이건자. 법률적.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준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맞지? 뭐라고 써놨어요? 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다. 그러면 연습을 해. 자, 봐봐요. 자, 단가는 계속한다. 건자단가. 질거는 계속한다. 건질. 그렇죠. 건질이라는 거. 자,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제, 간주, 가름, 뭐다 적이다. 라는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정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OX, X.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과 불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그럼 불합격하는 사람은 이걸 X라고 외우고,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은 준이라는 것은 도라는 분을. 그래서 금요일날 무슨 부동산을 배웠죠? 준부동산을 배웠죠. 그러면 준부동산은 뭐예요? 자,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준부동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자로 원칙 뭐예요? 읽어봐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나 옳게 보내면 법률적 행위다.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우리 법학에서 노라는 거야. 자, 읽어봐요. 이제 해석해봐요. 자, 준석 씨. 점유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 이게 바로 준점유가 돼. 자, 전세권은 점유해야 안 해? 해요. 그러면 전세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네요.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봐봐요. 그러면 유리 씨가 집이 한 채가 있어.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 집은 누가 점유해요? 유리 씨가 점유하잖아. 은행이 점유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저당권은 준점유네요. 그러면 저당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요. 저당권은 그러면 아까 물권적 정권은 뭐가 있어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이 있죠. 아까 그러면 봐봐요.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점유권은 그러면 준점유의 대상이 되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물권적 정권은 또 다시 세 종류로 나눠져. 반환, 제거, 예방으로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저당권은 그러면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시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논리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연습을 하면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준점유, 그래서 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노라는 뜻이야. 자, 근데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봐요. 자, 그러면 뭐뭇으로 본다. 우리 조문에 뭐뭇으로 본다. 자, 뭐뭇으로 본다라는 것은 간주 규정이야. 간주 규정. 뭐뭇으로 추정한다. 그럼 뭘까요? 오는
추정 규정이 돼.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 차이점은 조문에 뭐뭇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고요. 뭐뭇으로 추정한다. 자, 본다의 추정 규정은 요거는 누구의 밥벌이에요? 밥그릇일까요? 요거는 법원의 밥그릇. 요거는 변호사의 밥그릇. 자, 뭐뭇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다 써요. 자, 법원이 입증해야 깨지는 규정. 법원이 입증해야 깨지는 규정을 간주규정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요거는 법원이 입증을 해줘야 돼. 간주규정은. 요거는 누가 입증하느냐? 당사자가 입증을 해. 자, 추정받으면, 자,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것. 자, 써봐요. 받아쓰기 해봐요. 추정은 뭐라고요? 법원이 입증해야 깨져. 요거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것. 이게 추정 규정이 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 공부할 때는 뭐예요? 우리 조문을 뭐뭇으로 본다, 뭐뭇으로 추정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제일 우리가 짜증나는 게 용어도 용어지만은,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자, 요거 지우면 싹 다 우리가 수치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거기 옆에다 써요.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자, 옆에다 써요. 책을 읽다 보면 누가 입증 책임, 이럴 때는 누가 입증하고 이럴 때는 누가 입증하는 게 참 입증 책임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입증 책임이. 그러면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제일 조심할 거는 자, 단계별로 제가 수학 공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 써놓고 설명합니다. 자, 이걸 놓고, 자, 수학 공식처럼 외워야 돼. 수학에도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우리 법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 대표 선수가 준석 씨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준석 씨,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이해 과목이야? 유리 씨는? 암기 과목이야.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수학도 암기 과목. 뭘 외워야 돼?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 수학 암기 과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 준석 씨가 결혼을 하고, 유리 씨가 결혼을 하고, 자, 그러면 학부모가 돼서 상담하러 갑니다. 우리 아들은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우리 아들은 게을러서 수학을 못합니다. 이 소리가 맞다. 그러니까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 그러면 봐봐요. 준석 씨, 옛날 학창 시절 때 정석 몇 번 풀었어? 자, 개념 원리 몇 번 풀었어요? 많이 안 풀었죠. 유리 씨는 몇 번 풀었어요? 문과에 썼어요. 그래도 개념 원리 사서 많이 받겠네요. 그러면 문과에다. 자, 저는 문과지만 이과 수학을 가르쳐서 제가 수학을 워낙 잘했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수학도 결론적으로 암기 과목이야. 그럼 정석을 내가 몇 번을 풀었느냐? 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은 풀었을 거야. 그냥 정석 한 건이 통째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째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 그러면 나중에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은, 자, 기초인문서로 우리가 프린트로 하고 있지만, 기본서를 받았어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본서가 뭐예요? 기본이 되는 책이거든. 그게 기본서야. 기본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야. 적어도 3번 이상은 한번 자기가 스스로 읽어봐야 돼. 그런데 읽어볼 때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무슨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이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언고하고 피고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언고, 피고가 있어요. 언고가 유리해요? 피고가 유리해요? 언고가 유리하죠. 야, 요러한 것을 피고한테 입증을 해라. 그렇죠? 그러면 입증을 못했어. 그럼 피고가 입증을 못하면 피고 패소 판결이 되는 거야. 그럼 피고는 유능한 변호사를 써야 되겠네. 그럼 반대 입증을 하게 되면 언고가 또 입증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언고하고 피고하고 뭐예요? 공격 방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되시겠죠? 일단 언고가 입증을 해줘야 돼. 누가? 유리한 쪽이 입증하니까. 근데 2단계로 이제 넘어갔어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거라 그래서. 그럼 법조문이 뭐가 있어요? 유리 씨? 법조문이 있어요. 요건과 효과가 있거든. 그러면 요건과 효과만 입증을 하면 돼. 괜히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그는 뭐 대통령이 뭐예요? 법원에 가면 몰라요. 그렇죠?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봐요. 나중에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차라리 몰라요. 이런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건과 효과만 입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 그러면 예를 하나 드러나봐요. 요거는 써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야. 본다가 아니라.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그럼 누가 입증해줘야 돼요, 유리씨? 봐봐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줘. 그러면 채무자의 반대 당사자는 누구예요?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가 입증을 해줘야 돼. 그럼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한다?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외워서 입증 책임이 나오면 요 단계별로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1단계 그러면 요거는 암기를 해줘야 돼.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1단계 누가 유리한가.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마지막으로 추정 규정을 봐야 돼. 이게 추정이냐 간주 규정을 봐야 돼요. 그럼 추정 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입증.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이 상당히 어려워. 입증 책임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만 지우는 순간 싹 지우자. 우리 수험생한테는 뭐가 없어져야 돼? 지우개가 없어져야 돼. 지우개. 마음의 지우개. 지우개가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지워져. 그렇죠? 오늘 배운 거 다음 주에 오면 다 까먹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한테는 지우개가 없어야 돼. 근데 지우개가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국회의원들. 그렇죠? 마음의 지우개. 미움 그러니까 야여가 싸울 필요가 없어. 대든 협의해서 해야지. 이 지우개가 있으니 지우개를 싹 지워야 돼. 근데 사실 뭡니까? 앞에는 싸우죠. 끝나고 나면 둘이서 술 먹어요. 그래서 뒷공문에서 술 먹어요. 자, 이번에 강남에 집이 누가 제일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 10명 중에 10명 중에 5사람이 5사람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집 제일 다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야. 국회의원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되게 착한 것 같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난리 났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왜요? 비리.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강남에는 강남에는, 그러면 누가, 아파트 값이 최소 얼마예요? 자, 30억이 가죠. 근데 자, 그러면 18억 이하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대. 그럼 자기네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신문 본거에서 결론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것도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강남이 적어도 집이 18억 이상이야. 그러면 지네들은 상속세를 안 내겠다는 거거든. 화요일날 그러면 월요일날 세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세법은 전부 암기야. 99.9%는 암기야. 근데 세법은 지금 암기할 필요 없고 컨트를 잡아요. 컨트를. 자, 컨트를 잡아요. 그러면 세법은 몇 개예요?
다섯 개 세율이 있죠.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가세 요건, 가세 대상, 가세 주체 6개가 있거든. 그래서 5, 6개 30, 몇 개? 30개를 외워야 돼.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세법은 전부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그러면 암기 과목으로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봐봐. 읽어봐요. 취득, 보유, 양도, 세 단계. 우리 민법은 득실 변경, 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 그렇죠? 자, 취득세,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고, 자, 보유. 그럼 생각을 해봐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뭐예요? 자,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리면 돼. 그러면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집을 다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세를 안 올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도. 그러니까 우리 세법도 취득, 보유, 양도야. 그렇죠? 그러면 민법은 뭐예요? 읽어봐요. 득실 변경, 취득, 변경, 소멸. 이런 거야. 그러면 세법은 뭐로 바뀌어요? 득실. 자, 그러면 취득, 보유, 양도로 바뀌는 거야. 자, 똑같아. 법이라는 논리는 똑같아. 그러면 뭐만 달라져요? 개념만 달라질 뿐이야. 개념만 달라질 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얘들은 본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농어촌 특별세를 내래.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뭐가세요? 보유세는 그러면, 취득은 그러면 본세죠. 부가가, 농어촌 특별세는. 종된 거잖아. 부가세가 되는 거잖아. 부가세. 그렇죠. 부가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똑같은 논리로 가. 취득, 양도, 뭐예요? 양도, 보유, 양도로 빠지거나.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입증 책임이 나왔다. 그러면 1단계. 누가 유리한 거냐. 2단계는 법정은 그대로. 그렇죠. 요건과 효과만 입증하면 돼요. 그러면 3단계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입증. 그러면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해. 그러면 채무자의 반대 당사자는 누굴까요? 채권자.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 채권자가 입증.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딱 보면 입증 책임. 아우, 미쳐버려, 입증 책임이. 요럴 때는 누가 입증하고, 요럴 때는 누가 입증하는지. 그러면 일단 입증 책임의 공식부터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입증 책임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간일수록 채무자가 이익을 분담하고 주장한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기한이 이익 상위, 기업 이익은 누가 채무자야. 채무자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채권자가 뭐예요? 기한이익 보면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하니까. 그러면 누구? 반대 당사자가 누구예요? 채권자가 입증. 그러니까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 그러면 우리 조문에 뭐뭐으로 본다. 이거는 법원의 선고심만 깨져. 근데 추정 규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우리 조문에 뭐뭐으로 본다. 이건 법원의 밥그릇이고요. 자, 추정은 누구의 밥그릇? 변호사의 밥그릇. 그러면 변호사는 뭘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다? 입증 책임을 잘하는 사람. 변호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입증을 누가 잘하는 게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뭘 잘해야 돼? 계약서를 잘 써야 돼, 계약서. 근데 계약서 중에 무슨 난이 있어? 특약사항이 있어. 그 특약을 어떻게 다루는지 유능한 공인중개사. 그러면 특약사항을 잘 다뤄놔야 돼요. 특약사항이 공인중개사를 살려줄 수 있는 뭐예요? 바로 탈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때 만약에 합격해서 이제 중개업을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 잘 배워야 돼? 특약사항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특약사항이 아주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거기 27번 무슨 행위가 나오죠? 법률행위. 그렇죠. 법률행위. 그럼 아까 법률행위는 뭐라고? 자, 그러면 법률행위. 그러면 그 옆에다가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잡아둘 거.
자, 저번에 자,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요건. 자, 법률행위 일반적. 일반적 효과.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법률행위 뭐예요? 성립 요건. 법률행위 뭐예요? 효과, 효력 요건. 효과가 이제 효력 요건이라고 써요.